자,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그중에서도 제2권, 제20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시대를 초월하는 설득의 기술,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담겨 있거든요. 바로 예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에 대한 거의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논증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랑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우화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싹 다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설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보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어떤 주제로 논쟁하든 간에 결국 모든 주자는 딱 두 가지 핵심 형태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를 예시, 그리고 생략 3단 논법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그가 추론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까지 말했던 것, 바로 이 예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예시를 통한 논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본질적으로 이건 귀납이라는 개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추론할 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의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귀납법이라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사례, 딱 하나의 케이스를 보고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규칙을 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매일 세상을 이해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 예시라는 걸 또 두 가지 뚜렷한 종류로 나누거든요. 첫째는 진짜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쓰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직접 지어내는 이야기, 바로 우화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역사랑 기발하게 만들어낸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강력한 주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역사적 사실부터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예를 들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경고하면서 보세요. 다리우스 왕도 에게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를 먼저 점령했고 크세르크세스 왕도 그리스를 치기 전에 이집트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왕이 이집트를 점령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패턴이 딱 보이죠? 이번은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유사사례인데요. 이건 소크라테스가 진짜 대가였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의 조타수를 제비뽑기로 정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운에 맡겨서 뽑아야 합니까? 와, 정말 날카로운 비유죠.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예시는 바로 우화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잡한 정치적인 논쟁이라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이야기 하나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자, 그 유명한 말과 사슴 우화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밭을 망가뜨린 사슴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 남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서 재갈을 물리고 남자가 자기 등에 차는 것까지 허락해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말은 복수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영원히 인간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고 말았어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의 적을 물리치겠다고 지도자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이런 식의 설득 기술은 이솝우화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등장하는데요.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온몸에 벼룩이 들끓는 여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친절한 고슴도치가 나타나서 벼룩을 떼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 몸에 붙은 이 벼룩들은 이미 피를 실컷 빨아서 배가 부르단 말이야. 근데 만약 네가 얘들을 다 떼어내면 아직 굶주린 새로운 놈들이 몰려와서 내 남은 피를 몽땅 빨아먹을걸? 이라고 하는 거죠.
이솝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사모스 시민 여러분, 지금 재판받는 저 사람은 이미 부자라서 더 이상 여러분의 돈을 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죽이면 아직 배고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의 금고를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을 겁니다. 라는 거죠. 어때요?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예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알아봐야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주는 전략인데요. 이 예시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갈리는데요. 만약에 주장을 하기 전에 예시를 쓴다면 여러 개의 예시를 들어서 귀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반면에 논리적으로 주장을 다 설명한 다음에 예시를 하나 딱 던져주면 그건 마치 제 말이 맞죠? 하고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인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땐 단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우화는 상상력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편하긴 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지한 정치 연설 같은 데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미래는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손에 논리와 이야기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어줬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겠죠. 여러분이 다음에 무언가를 주장해야 할 때 과연 논리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시겠습니까?